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이어서 마저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일어나 넥타이를 풀어 그것을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준다. 그의 눈은 물기에 젖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건 넥타이에 대한 정보예요. 자, 넥타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관객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역할? 소도구 역할을 한다. 소도구 역할. 자, 요런 것들이 중요해요. 또한,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저 관객에게 가서 되돌려주죠. 그죠? 넥타이를 빌렸고요. 넥타이를 돌려줍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객의 이제 극중 참여를 유도를 했고요. 자, 그를 통한 효과 어떨 것 같아요? 내 걸 빌려줬고요. 그걸 받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게 몰입하도록 이제 유도하고 있다. 요런 것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가끔씩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이 관객이 이제 조금 생각 외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관객 대신에 다른 이제 우리 연기자를 심어 놓는다. 요런 것도 이제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이 아니지. 이게 관객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몰입을 유도하면서 그 주제의식도 함께 이제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짜 관객이 이 무대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무대와 객석의 이제 경계가 파괴된다. 경계가 파괴. 요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관객이 극중에 참여하고 있다. 요런 어떤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의도를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관객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걸고요. 인물이 관객에게 말을 걸고 어떻게 걸었죠? 이게 당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관객의 소지품을 활용했습니다. 그죠? 라이터 구두, 넥타이 뭐 등등등등 엄청 많이 빌려요. 세 번째, 결과적으로 관객이 뭐가 돼요? 맞아요. 증인이 되게 됩니다. 증인. 요런 걸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기법들이 나온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빌린 건 돌려드립니다. 시간은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자, 이 글에서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이 희곡은 45분 동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실제 연극도 동일한 시간 동안 상영돼요. 자, 45분 극의 시간과 실제 시간이 똑같다. 요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고요. 그렇기 때문에 몰입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위기감도 극대화가 되겠죠. 그죠? 자, 몰입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도 위기감을 느낀다. 빨리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괜찮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슬퍼진 건 무슨 까닭일까요? 관객석을 거닐며 그는 자기에게 들려주듯이 중얼거린다. 덤덤덤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거기서 뭘 하시죠? 자, 요 부분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대사를 듣지 못하고 남자의 대사가 방백임을 알 수 있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의 대사가 뭐라고요? 오케이. 옆에 인물이 있지만 듣지 못하도록 관객에게만 하는 말이었다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방백인 어떤 근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덤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덤덤 난 당신을 사랑해. 그죠? 그 이유는 여자를 속이고 있다는 미안한 마음 때문에 혼잣말로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남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근데 가끔씩 되게 헷갈리는 문제가 나와요. 독백과 방백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들. 막 1, 2, 3, 4, 5번 이렇게 해놓고 이제 4개는 독백이고 하나는 방백이다. 막 이런 식으로 방백을 찾아내는. 이 부분에 체크를 해놓고 비슷한 걸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독백이랑 이 방백이 잘 구분이 안 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혼잣말 하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뭐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들이 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인물이 있는 상태에서 관객만 들을 수 있다. 요 정도를 방백으로 이제 처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남자에게 다가온다. 뭐라고 계세요? 내 재산이 얼마쯤 될까? 그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라지 구라, 그지? 하필 이럴 때 그런 걸 생각하세요? 부자의 인색한 버릇입니다. 인색은요, 약간 구두쇠 이런 걸 얘기해요. 그런데 난 재산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생각지도 말자.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됐습니까? 여자, 남자의 어깨에 기댄다. 지금 완전 사이가 가까워진 것 같다, 그죠? 사이. 하인 위압적으로 한 걸음씩 남자에게 다가온다. 자, 또 이제 하인이 다가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살짝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두려워지는 남자. 그 꼴을 여자에겐 보이고 싶지 않다. 눈을 감아요. 감고 있는 걸로 이미. 자, 근데 여러분들은 왜 갑자기 행복하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여기서의 이유는 뭐냐면 남자는 이제 소유의 본질을 이제 깨달은 상태예요.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여자에게 뭘 느껴? 사랑을 느끼게 된 남자는 자, 물건을 빼앗겨도 어떻다? 행복을 느끼는 상황이다.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행복해요. 여자는 아직 소유의 본질을 깨달은 건 아니고요. 그냥 남자가 행복하다니까 같이 행복할 뿐입니다. 하인 남자에게 덤벼든다. 호주머니를 뒤져서 이제 소지품들을 몽땅 털어가요. 이번엔 자질구레한 여러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 말이 진짜 중요하지. 왜죠? 자질구레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니 오케이, 소유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그런데 난 자꾸만 행복해집니다. 자,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여자를 사랑하게 된 남자는 물건을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뭐하다? 행복을 느끼고 있다. 요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것들이 떠나갔습니다. 놀랄 건 못 되죠. 그저 시간이 지난 것뿐이니까요. 어떤 나무는요, 가을이 되자 수천 개의 이파리들을 몽땅 되돌려주고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오케이, 소유한 것이 사라지는 예시 1이에요. 뭐가요? 나무. 소유한 것을 다 잃는 하나의 예입니다. 나는 고양이란 말이 길러봤습니다. 고양이는 차츰 늙어지고 시간이 다 지나가자 그 생명을 돌려주고도 태어났습니다. 자, 소유한 것이 사라지는 예시 2번째인 거죠. 고양이. 난 뭔가 진실한 걸 안 것 같습니다. 뭔가 진실한 것? 이게 뭐라고요? 오케이. 소유에 대한 깨달음이요.
소유에 대한 깨달음. 방금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들렸는지 모르겠어. 방금 밥을 먹어가지고요. 자, 덤덤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것입니다. 자, 소유에 대해서 뭘 깨달았다고? 소유한 모든 것을 빌린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되돌려줘야 된다는 것. 그걸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그래요. 난 이제 자랑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진실을 알았다는 것, 나에게는 그게 유일한 자랑이 될 겁니다. 자, 소유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났죠. 너무 겸손하신 자랑이에요. 자, 아직 사기꾼인 걸 모르는 상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뭘요? 그런데 당신에게 뭐 자랑거리가 없으십니까? 있고 말고요. 보시겠어요? 봅시다, 어디. 자, 일단 남자가 알게 된 진실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서술형으로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라고? 소유한 모든 것은 빌린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모두 돌려줘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파악한 것이겠죠. 자, 남자의 혼잣말. 자, 요거는요. 여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속이고 있다는 미안함 때문에 그 말을 하지 못하고 혼잣말로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무엇이다? 방백이라고 한다. 방백은 관객을 향해 하는 말이다. 그죠? 자, 소유에 대한 남자의 깨달음이 있었고요. 자, 덤이야기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첫 번째, 사이가 가까워지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요. 세 번째,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요거를 통해서 마음을 열었고 가까워졌고요. 소유의 본질을 깨닫고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다. 덤이야기의 역할은 그러면 1, 2, 3 다 외워줘야 되겠죠. 오케이? 넘어갈게요. 여자 남자와 함께 의자로 돌아간다. 의자 위에 놓여있는 핸드백을 열고 그 속에서 얼굴만을 커다랗게 찍은 사진 석장을 꺼낸다. 자, 사진 석장에는 뭐가 들어있죠? 오케이, 할머니, 어머니, 여자의 사진을 이야기해요. 하인 시계를 보더니 모자를 냉큼 집어간다. 이번엔 모자가 의자에서 떠나갔습니다. 여간 다행이군요. 모자는 작습니다. 의자는 크고요. 자, 만약 의자가 모자에게서 떠나갔더라면 얼마나 큰 손실이었겠습니까? 자, 이거 어떤 처지의 긍정적인 인식이네. 그죠? 그래서 만약 더 좋지 않은 상황을 가정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보여요. 이걸 좀 보세요. 뭔데요 그게? 할머니, 어머니, 제 사진이에요. 저희 집 가문의 여인들은 대대로 미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자, 외적인 요소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남자 사진을 바라보고 하인 모자를 가져가다가 멈춰선다. 그의 시선이 아래로 움직여서 사진을 들여다본다. 남자 하인을 밀어낸다. 뭘 봐? 하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제일 젊으니까 그렇죠. 자, 젊다 이런 거에도 이제 시간적인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당신이군요. 네, 몇 살인가요? 실례지만 22이에요. 22 꽃다운 나이시군요. 남자, 다음엔 여자 어머니의 사진을 얼굴에 대어준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늦지 어떻게 돼요?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십니까? 자, 조금 쉰 목소리를 따라한다는 거죠? 그죠? 시간의 결과, 시간의 경과를 표현한다. 45 중년 부인이시군요. 남자 할머니의 사진을 대어준다. 시간이 더욱 지났습니다. 이제 이 얼굴이 당신입니다. 몇 살이시죠? 푹 쉰 목소리로. 70살이 넘으셨다. 늙으셨군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 시간이 흘러서 나이가 들면 젊음, 아름다움 이런 것도 다 사라져간다는 거를 얘기합니다. 남자, 얼굴에 대었던 사진들을 탁상 위에 내려놓는다. 재미있는 놀이를 봤죠? 네, 재밌었어요. 짐작하셨겠지만 이 놀이의 재미는 시간이 지난다는 데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자,
여자에게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한 말이에요. 다시 이 말의 의도가 뭐라고요? 여자에게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요. 이 사진의 의미는 뭐라고? 오케이. 젊음도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시간이 흐르면 사라진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진의 의미, 젊음도 결국 사라진다. 아름다움도 사라진다.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자, 사진의 의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작품의 주제와 이 놀이가 통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넘어갈게요. 자,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합니다. 그 사이 하인은 남자의 저고리를 빼앗아가고 남자는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자신의 사랑이 더 커졌다고 고백하며 진심을 담아 청혼합니다. 하인, 남자에게 봉투를 하나 내민다. 남자는 봉투에서 쪽지를 꺼냈더니 아무 말 없이 건네준다. 나가라? 나가라가 뭐예요? 네, 주인으로부터 온 경고문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 나가라는 것이지요. 나가라? 그럼 당신 것이 아니었나요? 자, 경고문 때문에 정체가 이제 폭로되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자, 드디어 고백했어. 빈털터림이 고백했죠? 충격. 완전 충격이야, 완전 충격. 왜 충격이야? 사기꾼인 거를 알았거든요. 자, 사기꾼임을, 빈털터리임을, 빈털터리네, 털이. 빈털터리임을 다 알았음. 이렇게 쓸게요. 모두 빌린 것들 뿐이었지요. 저기 저 두둥실 더 있는 달림도, 저 은빛의 구름도, 한이바람도, 그리고 여기는 나마저도, 또 당신마저도.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오케이, 사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도 빌린 것이다 라는 소유의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잠시 빌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인, 엄청나게 큰 구두 한 짝을 가져오더니 주저앉아 자기 발에 신는다. 자, 요게 바로 어떤 소재예요? 오케이, 남자를 쫓아내기 위한 도구고요.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험악한 분위기, 긴장감이 조성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을 빌린 동안에 오직 사랑만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뭐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여자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빌리는 것이라서 오히려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다시, 소유가 아니라 빌린 것이므로 더 소중히 하겠다.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어쩌면 좋아. 자, 고민하게 됩니다. 원래 사기꾼은 절대 싫다고 했었는데, 엄마가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고민하게 되는 거야. 왜요? 이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그죠? 하인 구두를 거의 다 신는다. 맹세는요? 맹세는 어떻게 하죠? 어머니께 오른손을 든. 글쎄, 그건 이걸 보여드립시다. 시간이 가고 남자에게 남는 건 사랑이라면 여자에게 남는 건 뭘겠습니까? 그건 사실 속장입니다. 응? 이 얘기는 뭐 때문이야? 외적인 것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응? 외적인 것은 결국 변한다. 그죠? 외적인 것은 변한다. 결국 변한대. 그럼 내적인 거를 보라는 말인 거겠지. 그치? 외적인 요소는 결국 변한다. 요걸 강조하고 있고요.
이해 못해줄걸요, 어머닌? 천천히 슬프고 낙담해서 사진들을 핸드백 속에 담는다. 오늘 즐거웠어요. 정말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여자 작별 인사를 하고 문 앞까지 걸어 나간다. 자, 빈털터림을 알고 이제 떠나려는 모습이 보여요. 자, 남자의 대사. 이 의미가 정말 중요하지. 삶을 뿐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삶도 빌린 것이다. 또 여자도 세상으로부터 빌리는 것이므로 여자를 아끼고 사랑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한 사랑은 남지만 외적인 요소는 변하고 젊음과 외모는 흔적만을 남긴다. 지금 요런 걸 얘기하고 있어. 그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여자를 빌릴 동안에 어떻게 하겠대? 오직 사랑만 아끼고 사랑하고 아껴주겠다. 그런 걸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큰 구두 한 짝, 아까 그 긴장감 고조시키는 역할 한다고 했었죠?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덤. 멈칫선다. 그러나 얼굴은 외면. 자, 섰지. 오케이. 내적 갈등이 나타납니다. 소설과 극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서술자의 유무인데요. 갈등은 공통점의 요소예요. 가시는 겁니까? 날 두고서? 덤으로 내 말을 조금 더 들어봐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다.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여러분, 희곡은요, 드라마의 대본이죠. 그럼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우리가 파악해줘야 돼요. 악의적인 느낌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라고 했으니까 악의적인 느낌이 없다가 포인트야. 이거 행복한 결말 암시예요. 악의적인 느낌이 없다고 하잖아. 그러면 남자가 사기꾼인 것을 알았으나 진심으로 미워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 볼게요. 그래요, 난 사기꾼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소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드러나요. 소유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사고가 드러난다. 이제 난 본색이 드러나고 이렇게 빈털털입니다. 그러나 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누가나 자신 있게 이거 내 것이다 말할 수 있는가를.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다니까요. 모두들 덤으로 빌렸죠. 응? 모두가 그럼 뭐야? 우리 모두 다 빈털털인 거야. 눈동자, 코, 입술. 건우덕 하나 자기 것이 아니고 잠시 빌려 가진 거예요. 여기서 누구든 관객석에 사람을 붙들고가 들어가 있죠? 응?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잖아. 그지? 무대, 객석, 경계 지금 있어 없어? 경계 없는 거야. 그걸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리켜. 이거 당신 겁니까? 정해진 시간이 얼마죠? 잘 아꼈다가 꼭 돌려주십시오. 덤, 이제 알겠어요?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관객을 다시 참여시키지? 여자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관객도 소유의 본질을 깨달아라. 깨닫게 하려는 의도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다? 오케이. 여자뿐만이 아니라 관객들에게도 소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가 들어가 있다. 자, 계속 볼게요. 아하! 이 부분 가끔씩 문제로 나오는 것 같더라고. 전통적 기법. 관객이 그게 몰입함으로써 어떤 감정의 절정을 느끼도록 유도하는데, 실험적 기법은 갑자기 막 사건 해설, 말 걸고 막 이런 걸 통해서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걸 오히려 방지하는 거야. 비판적 거리감을 유지해서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게 한다고. 그게 어떤 실험적 기법으로 드러난 부분이겠고요. 자, 전통적 기법은 기승전결의 구조가 완벽해야 돼. 그러니까 발단, 전개, 절정 이런 게 완벽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는 어때? 명확한 구성 단계나 결말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무의미한 대화나 행동. 그래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야. 저 무슨 뜻일까? 이렇게. 또 전통적 기법으로서는 이제 감정, 생각이 잘 전달되지. 그지? 현실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데 우리는 어때요? 막 신발도 엄청 큰 신발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 그지? 이건 현실적이지 않죠? 조명, 음향, 시청각적으로 뭔가 전달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무대는 인물의 내적 세계를 나타내는 어떤 공간으로 구현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자, 여자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 남자가 곧 차일까요? 하인 서서히 그 무서운 구둣발을 이끌고 남자에게 다가온다. 자, 긴장감이 최고에 이른 부분. 남자는 뒷걸음질 친다. 자, 두려움을 느끼겠죠? 근데 마지막으로 절규하듯이 말한다. 덤, 난 가진 건 하나 없습니다. 모두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가진 건 뭡니까? 뭐가 당신 겁니까? 자, 넥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에게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기서 관객에게 관객에게 이제 인식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럼 당신은 나를 이해할 거요. 내가 당신에게서 넥타이를 빌렸을 때 내가 당신의 물건을 어떻게 다뤘소? 과거하겠소? 망가뜨렸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렸던 거니까 소중하게 아꼈다가 되돌려드렸죠. 덤, 당신은 내 말을 들었어요?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자, 관객을 그게 참여시키죠. 이 증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줄 테요. 내 인생에서 당신은 나의 소중한 덤이요. 덤. 자, 그 시간은 이별의 시간을 얘기하겠죠? 아끼고 사랑하고가 뭐다? 오케이. 헌신적 사랑이라는 어떤 주제와 연관이 돼요. 지금 계속 헌신적으로 구애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넥타이의 역할. 헌신적으로 사랑하겠다는 약속에 설득력을 부여하는 어떤 소재다. 이런 거 체크하면 되겠고요. 내적 갈등도 드러났었죠. 자, 마지막이에요. 남자 하인의 구둣발에 걷어챈다. 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급하게 돌아와서 부축해 일으키고 포옹한다. 자, 결국 우리 설득당한 거죠. 자, 설득당했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만해요. 이제야 날 사랑합니까? 그래요. 당신 아니고 또 누굴 사랑하겠어요. 어서 결혼하러 갑시다. 구둣발에 차이기 전에. 이래서요. 어머니도 말짱한 사기꾼과 결혼했었다던데. 자, 빨리 갑시다. 네, 어서 가요. 라고 합니다. 끝나요,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품의 주제의식은 뭐였다? 자, 소유의 본질이었는데요. 소유의 본질을 얘기하시려면 어떻게 쓰면 돼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빌린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여겨야 된다? 소중히 여겨야 된다. 남자의 깨달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 다시요. 사랑하는 사람을 빌리는 동안에는 아끼고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이게 바로 뭐예요? 남자의 깨달음이라고. 요거 두 개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소유의 본질 때문에 저게 이어지는 거니까. 자, 결과적으로 여자가 남자의 청혼을 수락한 이유는 뭘까? 그래서 그걸 물어봐요. 가끔씩. 왜 청혼을 수락했냐고. 공감했기 때문이지. 남자의 말에 공감. 첫 번째, 남자의 말에 공감. 자, 두 번째, 부자는 아닌데요.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이라서. 사랑은 진실. 진심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다른 이제 뭐 출판사나 이런 데 이제 학습 활동으로 종종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뭐 내 생각을 서술하시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외적 조건보다 내면적 가치가 중요하니까 올바른 선택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주제 연관지어서 빌렸다가 되돌려준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할 수는 있는 거겠죠. 뭐 전반적으로 작가 노트 같은 것을 우리가 봤을 때
무대 장치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줬을까요? 음? 이 결혼은 특별한 무대 소품 없이 관객의 물건을 이용해요. 이런 걸 통해서 관객의 집중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요. 그죠? 그게 상황,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이제 전달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의식 변화 볼게요. 남자. 처음에는 물질적인 조건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때요? 나중에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 여자는 마찬가지 물질적인 요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 자, 그럼 얘네 성격 바뀌어요? 뭔가 성격이 바뀌다기보다 인식이 좀 바뀐다는 게 보이죠. 그럼 남자 여자 둘 다 어떤 인물이다? 소설 같은 데서 막 인물의 유형을 찾아보라고 하면 되게 입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걸 보통 이제 극갈래에서는 잘 물어보진 않겠지만은 혹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단어를 말해줍니다. 자, 어쨌든 초반엔 외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식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주제의식. 자, 두 가지네요. 소유가 사랑의 이중이 되면 안 되고 두 번째, 진실과 헌신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의식이 되겠습니다. 자, 희곡의 갈래적 특성은 정말 중요해요. 대사와 행동, 현재형의 문학이다. 시문장 제약이 있다. 자, 시나리오 아니고 시곡의 갈래적 특성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극과 같이 연결지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자, 학습 활동 내용을 보니 받아들인 이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거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겠고요. 부재, 결혼의 진정한 조건이라는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네. 자, 심리 변화. 행복해하는 이유 뭐라고 했지? 소유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였겠죠. 그죠? 남자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이건 뭔 모를 때 이야기지? 나중에는 어때요? 헌신적인 사랑을 약속했고 나중에는 청혼을 받아들였다. 자, 이 극의 제목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결국 주제를 형성하는데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나. 소유의 본질. 그 소유의 본질이 뭔데? 본질이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빌린 것이라는 어떤 주제의식을 드러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아까 주제 형성하는데 뭐가 중요하냐고. 이 곡은 특별한 무대 장치 없이 물건을 이용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자, 이거 서술형으로 쓸 수 있어야 돼. 관객의 극참여도 주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전달한다. 이런 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됐고요.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시나리오 바꾼 거기 때문에 시나리오의 특징을 봐야 되겠지. 그치? 이거는 상영, 희곡은 상연, 장면 번호 같은 게 있죠? 여기에는 시 공간적인 게 보통 들어가요. 대사와 행동, 이건 비슷하고, 제약은 적다. 이 정도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풀이 보면 다양한 이제 시나리오 용어들이 나와요. 이펙트는 효과음, 클로즈업은 크게, 인서트는 장면 삽입이고요. 디졸브는 이제 화면 겹침을 얘기하고 있다. 자, 각색하는 과정에서 자, 씬 사용했고 편집 기법이 다양하게 쓰였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봐볼게요. 이런 거 체크하셔야 돼요. 공통점과 차이점. 여기까지 할게요.